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급수 한번 살펴봅시다. 급수가 무한번 합을 한다. 무한번 합을 한다. 살을 조금씩 더 붙여봅시다. 근데 이제 급수의 합이니까 생각을 해볼게. 이제 시그마, 자 여기 n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A1, A2, A3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더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 오케이? 표현을 할게.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할 때는 요 단 끝에 있는 저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살펴보면 된단 말이야. 계속 더해 나가는데,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 극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초기값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 점점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초기값이 이 전체적인 값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시작일 때 이 초기값을 신경을 써야 돼. 바꿔서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3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기값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있으니까 여기 별이란 이 초기값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니? 여기서부터 꼭 1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자 나머지 동일합니다. 쭉 가서 AN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별 번째가 나왔다라고 친다라면 별 번째 항에 합해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그마 K가 얼마부터 별부터 N까지 AK를 구하고 얘를 SN이라고 두면 돼. 별로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 SN을 다시 뭐 해주면 돼? 이 SN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그 극한값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리미트 왜 여기 붙니? 됐어? 이 값이 누가 되느냐? 만약에 알파라고 둔다라면 따라서 시그마 별에서부터 n이 별에서부터 인피니트까지 이 AN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가 된다? 알파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 오케이? 잘했어? 별로 시작하면 초기값 별 생각하기. 초기값 고려하자. 고려를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해놓고 첫째 항 틀려가지고 틀리는 경우 좀 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아직 계산은 얘기 안 했어요. 구체적인 계산은 얘기 안 했어. 구체적인 계산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뭐야? 시그마 n이 뭐 1부터 합시다. 1부터 인피니트까지 AN이 알파가 되면 급수가 수렴하면 그렇게 읽어야 되겠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가 돼? 0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가 뭐야? 참인 명제지. 그러면 참인 명제인데 이 참인 명제를 가지고 얘랑 동일한 격이 있어. 그게 뭐야? 대우. 0이 되지 않으면, 일반항이 0이 되지 않으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는 AN이 있을 텐데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잖아. 수렴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발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다시 조금만 더 가볼게. 자, 급수가 수렴하면
한글로 급수가 수렴하는 거야.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지금처럼 이 기호가 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이런 기호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그 급수 안에 들어있었던 요 일반항이 무조건 그 극한이 0으로 갑니다. 오케이? 됐니? 그런데 뭐가 일반항이 0이 되지 않으면 뭐가 이 말이 결국 뭔데? 급수가 발산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봅시다. 참고로 이런 것들 한번 볼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제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발산이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0 빼고 답니다. 무슨 말이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 0으로 가는 거 빼고 다야. 0 빼고 수렴하긴 하는데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하는 거 빼고 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발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발산하면 당연히 발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쌤 수렴하는데 수렴해봤자 0이 아니면 의미 없어. 1로 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발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발산도 포함이 될 뿐더러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수렴하긴 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긴 하는데 얘가 0이 아닌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거나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두 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수렴해 발산해? 당연히 발산합니다. 왜? 애초에 얘가 발산이잖아. 애초에 발산하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산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상당히 많은 양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를 일반항 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항을 딱 보고 0이 안 가네? 그럼 판정되는 거야. 발산으로 판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반항 판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 이것도 발산이야. 둘 다 발산하는 거야. 다 됐죠? 다 됐습니다. 끝. 칩니다. 자, 이제 내가 범주를 좀 얘기해 줄게. 급수가 있어? 급수가 수렴해? 그러면 일반항은 0으로 가.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 모든 급수들은 발산해.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뭐를 조금 해줄 거냐? 잘 들어보세요. 계산입니다. 근데 이 계산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 거야. 무한번 항의 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끝자락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인 규칙들이 다 등장하는 몇몇 가지들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원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뭐라고 부르냐면 교대급수라고 불러요. 교대급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등비급수라고 부릅니다.
자, 교대급수와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들만 일단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냥 진짜 기타 등등등. 자, 특이한 항들이 몇 개 존재하고, 그 다음 뒤에서부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교대급수나 또는 등비급수로 이루어진 몇몇 가지들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니? 됐어? 그래서 특이한 몇 개 있어. 앞에 몇 개는 특이한 항이고, 뒤에는 나열을 해보니까 교대급수가 되거나 아니면 등비급수가 되는 그러한 형태들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나머지는 우리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건 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저 뒤에 가서 할 거고,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교대급수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부터 좀 잡아볼게요. 첫 번째 타입입니다. 교대급수의 첫 번째 타입입니다. 자, 이항 분리된 형태. 이항으로 분리된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이항으로 분리된 형태입니다. 자, 어떤 형태가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형태, 어제 얘기했습니다. K, AK, 그 다음에 AK 플러스 1, 그리고 서로 뭐다? 이웃 또는 제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K에 누굴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게 만들어질 수 있고, 얘가 이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뺄셈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대급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시그마가 붙는 거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우리가 K번째, 그 다음 번째이기 때문에 얘를 앞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시작이라 부르고 얘를 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시작을 앞에다가 끝을 뒤에다가 넣습니다. 시작을 앞에다가 A1, 끝을 뒤에다가 넣습니다. AN 플러스 1.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시작을 앞에다가 끝을 뒤에다가 뭐 한다? 대입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단계 뭘 해주느냐? 몇 칸 차이인지 봅니다. 몇 칸 차이 나는지가 양 끝의 항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대수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가봅시다. 몇 칸 차야? 한 칸 차야. 그래서 양 끝에 한 개씩 살아남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빼는 거는 그 순서 맞춰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조금만 더. 그러면 이항 분리된 형태가 무조건 한 칸 차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고 아래 끝이 무조건 1, 위 끝이 무조건 n이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다양한 이항 분리된 형태에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시작 K라고 할게. 그러면 AK 플러스 2가 있고 AK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쳐. 이거 좀 오바스러운 거야. 이 정도로 나오지도 않을 거야. 자, 첫 번째 제조관계입니다. K 플러스 4를 대입하면 3이지. K 플러스 3을 대입하면 K 빼기 3을 대입하면 오케이? 제조관계 뺄셈. 그리고 어떻게 해준다? 얘가 시작입니다. 시작을 앞뒤로 본다라면 앞에 있다고 앞이 아니라 넘버로 봤었을 때 얘가 앞에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대입을 합니다. 끝을 어디다가? 뒤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가봅시다. 쭉 가서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 대입한 것부터 먼저 적을게. 그게 좀 더 순서에 맞으니까 A에 N 플러스 4야. 저거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3을 뒤에다가 적는 거야. 적당히 띄워놓고 입니다. 됐어? 몇 칸 차지? 3칸 차지. 3칸 차지. 그럼 3개가 양 끝에 있습니다. 한 개 있지. 양 끝에. 얘는 3개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개. 근데 얘와 얘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채워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쪽으로. 여기 A1, A0 이게 아니야. 바로 앞에로 가는 겁니다. 얘는 뒤로 가겠지. 뒤로 갑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3, AN 플러스 2. 여기는 뭐야? A3, 여기는 A4.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3개씩 살아남고 부호는 지금은 앞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뭐 여기 플러스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끝. 오케이? 다 됐나요? 요령을 이렇게. 왜 그러냐는 해봐. 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됐죠? 그래서 이항분리된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이제 뭐야? 지금 이거 구한 게 뭐지? SN을 구한 겁니다. SN을 구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보내주면 돼. 여기 무한대 가면 어디로 가는지, 무한대 가면 어디로 가는지, 무한대 가면 어디로 가는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오케이? 됐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한대로 가지, 이게 0으로 가지 않으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답은 여기서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답입니다. 보나마나. 자, 이게 첫 번째 타입입니다. 첫 번째 타입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이래. 자, 이제 참고로 어떻게 된다? 자,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네모 곱하기 세모 분의 K. 바꿔서 얘기하면 분모가 곱해진 형태,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올 거야. 자, 왜? 이런 형태는 급수를 씌웠을 때 밑에 변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갈 겁니다. 0으로 가니까 0이 아닌 값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 있어. 얘는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얘가 되면 얘는 뭐로 만들어주느냐? 뺄셈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얘를 이항분리되는 뺄셈 형태로 그냥 뭐 이렇게 할까요? 분무수 형태 기억나죠? 분모가 곱해져서 있어요. 그래서 AB 분의 K가 나오는 거야. 뭐야? B 빼기 A 분의 K에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이야. 기억나지? 기억나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A, B, C 분의 K야. 얘는 뭐야? C 빼기 A 분의 1에 A, B 분의 1 빼기 BC 분의 1입니다. 당연히 여기 K가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왜 그런데? 라고 생각 조금 해볼게. 그러면 A, B, C가 있고 여기 K가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면 돼.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C 빼기 A를 곱한다. 똑같이 C 빼기 A를 곱해주시면 정리하면 얘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누굴 곱뺄까? B 빼기 A, B 빼기 A. 부모 문자에 곱하면 저거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분리를 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만약에 A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분모가 곱으로 나오는 형태도 있긴 하겠지만 B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런 형태가 나오면 당연히 A분의 B 또는 A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시켜서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분모가 곱하기 형태로 나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뭐야? 분리시켜서 뭐를? 이항분리된 형태로 이항분리꼴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됐어? 궁극적으로 저렇게 가야지만
교대급수가 나오고 교대급수가 가야지만 급수의 합이 존재할 거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저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BC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ABC 뭐 크기 순으로 나와 있어. 크기 순으로 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어. 뭐 AB 뭐 여기에서 AB에서 B 빼기 A, B 빼기 A 적든 A 빼기 B, A 빼기 B 적든 어차피 분리는 무조건 됩니다. 오케이? 됐지? 뭐 순서가 살짝 엇갈리긴 하긴 하겠지만 오케이? 됐어? 가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어디를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살짝 봅시다. 연습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이고. 5번 봅시다. 연습 문제 5번. 연습 문제 5번에 보면 시그마 n이 얼마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에 n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분의 위에 있는 게 뭐야? n 플러스 1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자, 얘를 계산을 해야 돼. 분모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냥 막 계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뭘 생각을 해주느냐? 최대한 이항분리 형태, 교대급수꼴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변형이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대급수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항분리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적어주면 되지. n제곱 분의 여기 n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분의 그냥 찢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냥 여기 A라고 두고 여기 B라고 둡시다. 아, 이거 너무 그런가? 같아지면 되잖아. 같아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긴 하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우리 사용했었던 거 가볍게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를 좀 정리를 해볼 거냐? 얘가 AB잖아. AB 여기서 얘를 빼봐봐. AB라고 두면 B에서 A를 빼봐봐. B에서 A를 뺐다라고 쳐. 뭐야? 4 N 플러스 4잖아. 그럼 위에 있는 이 녀석과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게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를 a라고 두고 이렇게 두면은. 근데 b 빼기 a 자체가 약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항등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줘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유리식 다룰 때 살짝 사용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식이 정리가 되겠네.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가보자고. 뭐가 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약분되면 4분의 1이 밖으로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야. 이제 절차를 밟아봅시다. 첫 번째 항을 확인했니? 확인하시고 초기값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한다? SN을 구합니다. SN을 구해봅시다. 얘 제어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SN이라고 합시다. 요 부분에서 SN을 만들어 줍시다. 뭐 해주면 돼? 시그마 K가 첫째 항 1부터 초기값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n을 k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중첩이 안 일어납니다. 여기 n 쓰고 여기 n 쓰면 이상하잖아. 이상한 게 아니라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오케이? k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는 k 제곱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분의 1이라고 적으면 돼. 그런데 얘가 k번째, 그 다음 번째 두 칸 차. 이면서 제조관계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뺄셈 형태잖아.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계산하면 되죠.
1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1의 제곱분의 1이야. 두 칸 차니까 바로 옆에 붙여서 2의 제곱분의 1. 이게 제일 앞이거든요. 그 다음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n을 집어넣어. n을 집어넣으면 제일 끝에 있는 항이 나옵니다. 근데 양 끝이, 시작과 끝이 1과 여기 있는 이 노란색 파트가 있으니까 요 바로 앞에 한 칸 더 있겠지. 요 바로 앞에 누구야? n 플러스 1의 전체 2제곱분의 1이 빠지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SN 구해졌으니까 무한대로 보내주시면 요 안에 있는 값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대수 좀 보고 왔어? 책을 안 들어왔어. 교재를? 그러면 오늘 좀 일찍 왔네? 이쪽으로 와. 여기서 잠깐만 쉬고 있어 봐봐. 잠깐만 얘들아. 있나? 계시나 모르겠네. 가셨어요? 동민쌤? 네. 아, 언제 갔어? 동민쌤? 아, 가셨어요. 아, 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뭐를 조금 보실 거냐. 여기에 SN 요런 형태가 있을 텐데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두 번째, 뭐를 조금 해줄 거냐. 타입 2를 봅시다. 타입 1, 타입 2. 두 가지입니다. 교대급수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이런 형태입니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4 뭐야? 마이너스 A4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득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됐어? 자, 이런 것들을 싹 다 합한다 이 얘기야. 시그마 n이 1부터 뭐 무한대까지 이걸 싹 다 뭐 이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다라고 칩시다. 자,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가볼게요. 자, 얘는 홀수 번째는 계속 플러스가 되고 짝수 번째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형태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조금 볼 거냐? 자, 가볼게요.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다르니까 비교해서 갑시다. S1 얼마? A1입니다. S3 얼마? 없어집니다. A1입니다. S5 얼마? A1입니다. 계속 A1이네. 당연한 거 아니야? S에 2n-1도 A1이 됩니다. 됐어? 두 번째. 자, S2 얼마? A1 빼기 A2입니다. S4 얼마? A1 빼기 A3가 됩니다. 됐어? S6 얼마? A1 빼기 A4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 얘도 A1은 계속 유지되니까 S의 2n은
A1이 빠지는 거고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2, 3, 4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3에 1을 더하면 2 곱하기 2에 1을 더하면 2 곱하기 1에 1을 더하면 그래서 첨자의 규칙들을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내가 SN의 수렴성 여부를 보려면 얘가 홀수 첨자들이 짝수 첨자들과 같은 곳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n-1은 a1이야. 됐니?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n은 a1-a의 n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얘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an 플러스 1이 뭐가 되면 돼? 0으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같아지기 위한 조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로? 0으로 가는 거야. 쌤 an 플러스 1인데요. 그러지 마. an 플러스 1이나 an이나 무한대로 가는데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끝자락이니까. 이렇게 되면 수렴합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 1-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계속 이렇게 더하는 거야.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5분의 1. 자, 갑시다. 수렴하니 발산하니? 발산입니다.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하죠. 왜 그렇지? 어디를 보고? 얘네들이 점 어디로 가니? 1로 가니까 발산입니다. 오케이? 됐어? 형태가 점 됐어? 발산입니다. 하지만 점 0으로 가잖아. 맞지? 얘는 수렴합니다. 근데 그 수렴하는 값이 무조건 얼마다? 첫 장입니다. 수렴하는 값이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1로 가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끝!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